테두리 선, 보더, 그래서 보더의 와이드, 보더 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한 실습 예제를 우리가 한번 작성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 그 보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보더 스타일 속성을 얘기하겠습니다. 보더 스타일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실선이다, 점선이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종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보더 스타일은 테두리 선의 스타일, 점선으로 할까요? 실선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중선으로 할까요? 이런 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물론 똑같아요. 여러분이 테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테두리 선을 만드는데 여기는 점선, 여기는 이중선, 좀 조잡하겠죠. 여기는 또 사각점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보더 탑, 와이드 뭐 이렇게 썼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더 레프트, 보더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방이 다 똑같으면 그냥 보더 스타일 하고 스타일 종류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타일의 종류는 대시, 긴 점선, 도트, 짧은 점선, 더블, 이중선, 그루브, 좀 입체적으로 들어간 모양, 또 인서트, 논, 아웃셋, 리지, 솔리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솔리드 많이 쓰죠. 가장 일반적인 거죠. 실선. 된 거죠, 여러분? 먼저 보세요. 그럼 이런 명령어들을 다 익힌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쓸까? 이걸 생각을 해야겠죠. 먼저 이렇게 선택자 스타일 1, 보더 스타일, 솔리드 이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두리 선 사방으로 실선 처리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샵 스타일 2.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보더 탑, 이렇게요. 그러면 보더 탑은 테두리 위쪽 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와이드인 폭의 너비 2픽셀, 그 다음에 블루, 괴선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실선으로 하겠다. 솔리드. 그러니까 위에는 실선의 파란색 선, 보더 보텀, 이건 어디예요? 아래도 2픽셀. 근데 이번에는 선 색깔을 레드로 하겠네요. 그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빨간색 선. 그죠? 그리고 보더 레프트는 3픽셀로 약간 굵겠네요. 그죠? 3픽셀의 그린, 도트, 녹색으로 점선. 맞아요? 라이트도 3픽셀, 녹색의 대시, 이번엔 긴 점선. 되게 생각만 해도 어때요? 모양이 되게 조악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르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보더. 그러니까 뒤에 와이드, 칼라, 스타일 적지 않고 그냥 보더, 콜론 찍고 2픽셀, 예를 들어 블루, 그 다음 하나 띄고 솔리드. 이렇게 쓰면은 2픽셀, 블루, 솔리드 이런 식으로 쓰면은 테두리 선을 2픽셀의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짧게 쓸 것인가? 그걸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패딩이 나왔습니다. 패딩은 되게 많이 쓰여요. 패딩은 이제 보더가 있잖아요, 여러분. 테두리로 이렇게 보더를 통해서 박스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보통 글을 써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 상자 안에서 이 패딩을 써주지 않으면 여러분 만약에 글이라고 생각하면 글이 바짝바짝 붙어서 표시가 돼요. 테두리에. 그럼 보기가 이쁠까요? 네, 별로 안 이쁘겠죠. 홈페이지는 모양이 벌써 반인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하죠? 띄워줘야죠. 어떻게 해요? 위에도 띄고, 왼쪽도 띄고, 오른쪽도 띄고, 밑에도 띄고, 아무튼 이렇게 좀 띄워서 이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테두리 선에서 문장 내용까지 얼마 정도를 뗄 것인가, 그 여백이에요. 그 공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패딩, 나는 상하, 좌우 다 한 바퀴 삥, 10픽셀만큼 다 띄겠다. 그러면 그냥 패딩, 콜론, 10픽셀. 이러면은 상하, 좌우 모두 10픽셀씩 다 띄워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씨가 배치가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왼쪽에만 좀 뗄 거다. 그럴 때는 패딩? 예, 맞아요. 레프트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보더와 글자와의 공간을 떼겠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만 떼려면 패딩 탑, 보텀, 레프트, 라이트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고, 그것이 아니라 사방 쭉 돌아가면서 떼려면 패딩만 써라. 개념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패딩까지 배웠는데 기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패딩까지 그리고 보더 스타일까지 모두 다 배운 이 시점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소스 프로그램 결과를 보니까 그냥 굉장히 딱딱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배우신 이러한 스타일 속성을 이용하여 이렇게 전혀 다른 듯한 느낌의 문서로 바꿔보자 이겁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히 생각보다 스타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외벽을 감싸고 있는 스타일 하나, 그리고 내용에 대한 스타일 하나.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외벽의 와인 주말 마켓 개장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은 여러분 좀 보시면요. 실선이 아니죠. 네, 좀 긴 점선이에요. 대시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외곽에 해당되는 스타일을 하나 따로 잡으시고 또 안쪽에도 색깔이 들어가고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들죠. 네, 그루브 스타일을 제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외벽과 안의 내용 두 가지 스타일을 만들고 얘네들 HTML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팁을 보시면은 외곽 테두리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외곽 테두리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글씨가 바짝 붙었나 보세요. 붙지 않았죠. 그러니까 패딩도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테두리 사이의 여백인 패딩을 줘라. 그리고 패딩은 자세히 보면 여기서도 패딩을 줬고 이 안에 내용을 지정하는 스타일에서도 역시 자세히 보니까 상하 좌우 모두 똑같은 크기겠네요. 그죠? 여기 모두 다 패딩 속성을 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자의 크기는 기존 테두리 상자의 90% 수준으로 상대 크기 지정을 합니다. 써있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이드는 250픽셀, 이 상자의 바깥의 크기가 하이트는 100픽셀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서 직접 보더를 지정하면서 와이드 250, 하이트 100을 기술해 줘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혼자 실습할 경우 대비해서 뒤에 설명 다 써 있습니다. 꼭 따라 해보세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프로그램 작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죠.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미리 열어놨는데요. css java 04.html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브라우저 보기를 눌렀더니 지금은 이렇게 아주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의 웹페이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이 뜨는 것보다는 보다 시각적으로 뜨는 게 이쁘겠죠? 자,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와인 주말 마켓 개장. 이 내용, 그죠? 이 내용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테두리 상자를 하나 외벽을 만들고 그 안에 신선하고 맛 좋은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담을 또 다른 스타일, 이렇게 두 개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바로 여기 자, 헤드와 슬래시 헤드 사이에 커서를 놓고 스타일 지정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맞죠, 여러분? 스타일 타입은 텍스트 CSS. 이제 좀 많이 눈에 익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네,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죠. 먼저 와인 주말 마켓 개장. 여기 전체를 둘러싸는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쓰고 말 거죠? 그러니까 ID 지정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써보겠습니다. 샵. 그리고 스타일 이름을 하나 정의해야겠죠? 저는 is style, is style 이렇게 쓸게요. iStyle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만드셔도 돼요. 그 대신 HTML에서 해당 아이디명을 정확하게만 기술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너비는 여러분 얼마로 하기로 했어요? 와이드 얼마? 250픽셀 기억나죠? 또 하이트는 HEIGHT 얼마? 100픽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기억하고 자, 그럼 다시 앞에 자, 테두리부터 지정을 해야 합니다. 보더. 그럼 우리 여러분 너무 조악하게 막 상하 좌우 색깔 다 넣지 말고 통일되게 가야겠죠. 보더 콜론 찍고 자,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모두 똑같으면 굵기는 2픽셀이 제일 만만하죠. 2픽셀. 그리고 색상은요. 저는 그레이 이렇게 이번에는 색상 이름을 써볼게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스타일이 뭐였죠? 네, 점선이었어요. 긴 점선, 대시드 이렇게요. 이렇게 한 번에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씩만 띄워주면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보더 짝대기 와이드 콜론 2픽셀 또 보더 칼라 콜론 그레이 보더 스타일 대시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런 내용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쓰자 이거죠. 자, 세미콜론 한 번만 찍고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엔터를 좀 칠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러분 상자가 그럼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0의 100픽셀 크기의 상자 테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선은 2픽셀 굵기로 회색으로 긴 점선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얼핏 보니까 이제 그 상자에 대한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 상자에 그 글자가 들어가죠. 와인 주말 마켓 개장. 그러면 이대로만 냅두면은 와인 주말 마켓 개장이 상자에 바짝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패딩. 저 여기다 쓸게요. 이제 패딩 얼마? 네, 저는 상하 좌우 모두 그냥 10픽셀로 할게요. 여러분도 한 번씩 수치를 고쳐가보면서 계속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근데 이 이즈 스타일에서는 테두리 넣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스타일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글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자, 이렇게요. 아, 상자의 색깔부터. 백그라운드 배경색. 백그라운드 뭐였더라요? 짝대기. 컬러, 배경색. 아, 그 상자 250의 100픽셀의 커다란 상자가 생기면 그 상자의 배경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콜론 찍고 이번에는 색상표로 샵 찍고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A00BB. 여러분도 색깔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된 거죠? 그리고 이 상자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글자들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폰트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네, 패밀리에서 내용 써도 되죠. 근데 저는 패밀리는 됐고 사이즈부터 한번 써보려고 해요. 폰트 사이즈 12pt 12포인트로 글씨 색깔은 컬러 화이트로 할게요. 자, 화이트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쓰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닫아야 되죠. 집합 기호 스타일을 정의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여기 스타일 메뉴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이 밑에 다른 내용을 또 쓸 수도 있지만 슬래시 스타일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닫으셔야 됩니다. 안 그럼 아시죠? 얘가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글씨 색깔이 다 바뀌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우선 여기까지 실행해볼까요? 자, 와인 주말 마켓 개장 div 태그 보이죠? 거기다 꺼서 놓고 한 칸 띄고 자, 뭐 써야 됩니까? id는 그리고요. 다음표 열고 i 스타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신 거죠? 제가 클래스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 쓰고 말 거면 그냥 아이디로 지정하는 게 낫겠죠? 자, 다 됐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결과 좀 볼까요? 자, 결과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끝까지 다 들어갔나요? 네, 아직은 내용에 대한 두 번째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일 영역으로 다 바뀐 거예요. 어때요? 아까보다 훨 낫죠? 예, 나아졌어요. 제 생각만 그런가요? 좀 나아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 안에 겨자색과 녹색의 중간 색깔이 이 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스타일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디자인 보기 눌러보시고 자, 여러분, div가 여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 스타일을 지정할 때 보통 이 div 태그 안에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답이 나온 이유는 여기 여러분 맨 끝에
그 /div 이 내용이 여기 끝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div를 따로 쓰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 실행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문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두 번째 스타일도 지정을 해야 돼요. 즉 신선하고 맛 좋은 와인 여기 내용. 그럼 이거는 아까 크기보다 90% 정도 크기로 해달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여기 샵 아이스타일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카피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한번 쓰죠 뭐 또. 자, 샵. 자, 이름은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저는 이번엔 정말 is style s를 2번 썼어요. 자, 이렇게. 그럼 여러분도 내용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보더부터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 보더는 아까보다 조금 얇게 할까요? 보더 콜런 찍고 자, 1픽셀로 할까요? 얇게 1픽셀. 색상은 뭘로 할까요? 선색깔은 화이트로 해볼까요? 눈에 띄게. 그리고 여러분 안으로 좀 들어가 보이게 하는 효과가 아까 뭐 있었죠? 그루브 GROOVE. 여러분 나중에 다른 것도 막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는 지금 그루브만 써봤어요. 그러니까 대시 뭐 또 뭐 있었어요? 아까 도트 뭐 별거 다 있었죠? 그런 거 다 넣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보더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패딩을 먼저 써볼까요? 패딩. 패딩은 뭐예요? 현재 만든 테두리와 글씨 사이의 여백. 똑같이 10픽셀로 할까요? 20으로 하시겠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경색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럼 아까 색깔하고는 다른 색깔로 넣어야겠죠? 백그라운드 컬러 콜론 찍고 샵 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게끔 가죠. AAAA00 이렇게 뭐 갔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상 코드를 또 바꾸면 되니까 그건 뭐 그다지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자의 너비 와이드였죠. 자, 와이드 얼마? 이번엔 상대 크기. 그럼 아까 250픽셀이 그 외벽의 상자 크기였죠. 그럼 얘는 그거보다 그것의 90% 크기. 그죠? 그러니까 90%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죠. 90% 수준. 그 다음에 하이트 또 써있죠. 하이트. 자, 이번에는요. 하이트. 높이는요. 얘도 똑같이 90% 수준 뭐 이렇게 썼습니다.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한테 속하는 그 내용들 있죠. 글씨들. 걔네들에 대해서도 좀 선언을 해줘야겠죠. 폰트, 뭐, 사이즈, 얼마. 제가 본문은 보통 9포인트라고 그랬죠. 9pt.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컬러도 좀 바꿔볼까요? COLOR 컬러는 뭐, 뭘로 할까요, 컬러는? 그것도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저는 하얀색 4천으로 할게요. 뭐, CCCCC 이렇게 써도 되고, EEEE. 여러분 편한 대로. 6개?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또요. 더 이상 없죠. 전 이게 다예요. 닫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것을 어디다 적용하면 되죠? 본문 내용에 여기 스캔 제가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고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디는 맞아요? 따옴표 열고 뭐라고 쓰면 되죠? is style 이렇게 써줍니다. 따옴표 닫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보죠.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내용 나오죠? 저 C를 썼더니 글씨가 너무 연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개념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팝업창이라도 좀 내용이 이쁘게 떠야 되니까 그럴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정말 HTML보다 더 그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죠. 네,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른 내용들은 또 뭐가 남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단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그 다른 내용은 이제 레이어라든가 레이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 링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서 CSS를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제가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 이 보도는